건축사로 일하고 있는 박재산이라고 합니다. 예. 건축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건축가시고요. 일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건축가라는 거라고 하고 건축사라는 게 조금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둘 다 뭐 비슷한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 건축가라는 거는 그냥 뭐 디자이너, 건축 전반을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의미로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또 건축가라고도 하는데 좀 대단한 사람들을 건축가라고 하기도 해가지고 그거고, 건축사라는 거는 이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증, 특정 건축사라는 자격증이 있다. 그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한다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이제 변호사 사무소도 건축사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사무소가 조금 달라가지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거부터 이제 변호사랑 비슷한 거다. 건축계 쪽에서 하는 뭐 변호사 정도다 이렇게. 그럼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뭐 건축사랑은 뭐 건축가는 아니고 거죠? 어차피 건축가는 그러니까, 건물을 이제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건축가라는 말 자체에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뭐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뭐 건축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가들도 뭐 건축가라고 할 수도 있고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건축가라는 거는 일단은 그런 의미고, 저는 그냥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건축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겸손하신가요?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사 사무소도 일반 회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다 보니까 조금 일과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보통은 오전에는 뭐 현장 감리 업무를 하거나 손님 응대를 하러 저기 사무실 그 회사에 나갔다가 오후에는 이렇게 개인 사무실에서 이렇게 재택으로 일을 하고 또 애기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전문으로 일하시는 게 그러면 감리이신 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감리 업무를 하는 거에서 저도 이제 감리를 하는 거고요. 이 현장을 보시면 혹시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피부로 와 닿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안전 문제가 워낙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건축 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광주 쪽에서 아파트 무너지고 했던 적 있잖아요. 무너졌던 때도 있고 해체 현장도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조금 2번 정도 좀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첫째는 뭐 해체 감리 쪽이라 그래서 해체 감리 쪽이 강화가 됐고, 그냥 일반 건축물에 대한 감리도 구청에서 이제 많이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또 이제 정부나 이제 구청에서 나서서 좀 더 현장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법제화 시켰다는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안전 쪽은 특히 민감해가지고 구청이나 이런 그 지자체에서 안전 검사를 나오고 국토부에서 나오고 또 뭐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오고 뭐 하여튼 세 종류 다른 부서에서 교차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일주일에 3군데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전은 요즘에는 작은 현장일수록 더 체크가 많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광주 그때 이제 어떻게 저 따지면 재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광주 재해 사건 이후에 그렇게 강화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도 그 정도의 규모로 뭐 일주일에 여러 번 오고 했던 건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거 좀 무너지고 나서 조금 강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게 은퇴하신 분들을 이제 전문 인력 뽑아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안전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철거 관련된 거는 감리는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부분도 좀 있거든요. 좀 큰 해체 현장이나 관리를 하고 소규모 해체 현장은 좀 관리를 안 한 부분이 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관리가 강화됐고, 이제 또 법적으로도 그 해체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들은 사람만 또 감리를 또 할 수 있도록 또 강화가 돼서 그런 부분은 좀 점점 이제 강화가 되고 있다.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를 이제 피부로 와닿은 상황인데요.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전에 관하여 직업의 고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감리를 하시는 박지산 건축가님처럼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요즘에 건설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 가보면은 워낙 한국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제 네네. 보통은 한국 그 분 계셔도 이제 관리하시는 작업자 그 정도 라인만 이제 한국 분이고 아니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뭐 조선족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작업을 하는 반장님이시고 네네. 나머지는 외국 그거 이제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점점 더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쵸, 우리나라 그쵸. 사람들 이제 또 그런 거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그거고 외국인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가 좀 걱정되는 약간 그런 소통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또 약간의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네, 있겠네요. 그런 게 조금 그죠. 소통이 안 음. 되죠. 그 작업 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얘기하면은 예, 알아듣지만 밑에 이제 분들이. 얼마 전에 해체 현장 갔는데 이렇게 뭐 안전 모스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시고 그 정도 대화가 안 되는데도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몸 쓰는 거니까 거기 뭐 다 같은 보통은 이제 같은 나라별로 이제 묶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 걱정이 되는 거죠. 네. 혹시 그 가장 많은 국적은 뭐 어디 나라일까? 중국 뭐 요즘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양한 나라가. 네, 좀 다양하고 예전에는 뭐 중국 쪽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 쪽도 많고 동남아시아. 동유럽 쪽 그쪽 유럽인들도 네, 그쪽 몽골 분들도 이제 요즘에 뭐 247 센터면 몽골인이 다 점령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심 잘 쓴다고.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디 국적이라고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원래 뭐 인터넷에서 보면은 뭐 전부 다 중국인이다 뭐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바뀌어서 다양한 국적이 있다. 혹시 그러면 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사실 인력 사무소에서 데리고 올 거란 말이죠. 직접 고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페이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인과 차별을 주는지 아니면 똑같은 돈을 받는지. 저도 그거에 대해 제가 돈을 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한국 사람이 더 페이가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특정 공사에 그 전문화된 거에서만 들어가고 이제 그 외국인들은 이제 전문 안 된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소위 말하는 노가다, 잡부라 뭐 쪽에 들고 막 이런 거. 뿌개고 하는 거 있고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있는 부분은 뭐 이렇게 용접, 미장이나 뭐 그러시구나. 도배 뭐 이런 쪽 샤시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좀 인건비가 되기 네, 때문에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감리가 보는 거는 이제 벽돌 나르고 모래 뿌리는 사람들은 뭐 그런 이제 마감 같은 거 할 때는 네. 사실 감리가 거의 안 가거든요. 이제 근데 골 쪽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감리가 가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 분들이 거의 없죠. 제가 알기로는 좋은 대학교를 나오셔서 이제 석사까지 다 진행을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에 대한 직무에 필요한 능력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건축사 사무소에 다니면서 필요한 능력이라 그러면은 조금 차분하게 그 도면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도면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됐든 도면이랑 그 실제 짓는 건물이랑 그 같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도면을 통해서 다른 공정에 있는 예를 들어 뭐 구조나 설비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랑 도면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도면을 좀 차분하게 볼 수 있고 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감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만약에 다양한 섹션이 있으면 그걸 아울러서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한 거긴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건축을 하나 올릴 때 다양한 분야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설비 쪽도 필요하고 뭐 소방 쪽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분야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합쳐야 되는 거는 결국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취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소방도 조금 알고 구조도 조금 알고 뭐 설비 기계에 대해서도 뭐 조금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러니까 깊진 않지만은 약간
얕고 넓은 다 아우르게 알아야 네. 되는. 네. 감리하면서는 특히 이제 도면대로 됐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또 도면도 가끔 뭐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갑자기 기둥 하나를 모르고 지워버렸어요. 아. 기둥이 여기 생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감리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주면서 이제 설계 쪽에서 놓친 거를 감리 쪽에서 이제 체크를 하면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면을 기반으로 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회사에서 본인이 경험하거나 아니면 들은 안전 관련된 큰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요? 뉴스나 뭐 이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아니, 건축사 사무소에 다니기 전에 대규모 아파트 현장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이제 안전사고를 뭐 많이 당했다 뭐 이런 거를 건네 들긴 했는데 그때는 또 제가 감리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 10년 전에는 그냥 막 술 드시고 막 일하고 막 이랬다고. 아, 그죠. 그렇죠? 막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뭐. 예전에는 약간 작은 현장일수록 그냥 가다 보면 술병이 막 있고 막 그냥 뭐 그랬었어요. 뒹굴러 다녔죠. 저도 뭐 옛날에 뭐 빌라 같은 거 지는데 막 걸다 보면은 뭐 그냥 거기서 막 다 소주 병나발 부르고 있고 막 새우깡에 먹고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죠? 진짜 근래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뭐 이거 뭐 후 부는 것까지 다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진짜 요즘에 많이 네, 바뀐 것 요즘에 같아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안전한 쪽으로 계속 네네네. 바뀌고 있는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의 워라밸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될까요? 일반 직장 사무직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 조금 같은 건축사 사무소라고 해도 그 차이가 심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작은 건축사 사무소는 아뜰리에라는 그런 사무실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또 워라밸이 좀 아뜰리에. 예쁜 디자인을 하는 그런 디자인 사무소는 건축회사. 네, 그런 사무실은 안 좋기로 소문이 났어요. 네. 왜 디자인이 계속 여러 가지를 하고 컨펌 받아야 되니까. 네, 디자인이 계속 바뀌고 아, 야근도 해야 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런 데는 좀 야근 인테리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인테리어 회사도 뭐 디자인 같은 거를 뭐 하는 데가 있으면은 사실 야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게 디자인이란 게 뭐 한번 정해져서 그 쭉 가보면 상관없는데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죠, 네. 수정이 되죠. 이게 소장님한테 한번 올라갔을 때마다 바뀌고 소장님한테 를 떠나서 이제 실제로 짓고 보면은 또 이제 건축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또 바뀌고 막 그래서 좀 워라밸이 그쪽은 안 좋기로 좀 유명하고 대형 건축사 사무소는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요즘에. 근데 거기는 이제 또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 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사실은 뭐 설계를 한다기보다 그 설계에 관련된 이제 제반 업무가 많이 있어서 그런 업무를 위주로 아마 하게 될 거고 이 건축사 사무소는 주로 소규모 뭐 이렇게 상가 건물이나 이제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 이런 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좀 그런 좀 괜찮은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오전에만 회사 나가고 오후에는 재택을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에이,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해서 좀 안일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는지. 그런 거 하나가 작은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건축가 박지사님의 인터뷰였고요.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안전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하나, 둘, 셋. 안전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네.